안녕하세요. 집도 사게 하는 쇼호스트 집사쇼 TV의 장지은입니다. 자, 분양 공고일이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때쯤이면 여러분께서 꼭 하셔야 될 일이 있습니다. 바로 자격 요건을 맞춰놓는 일인데요. 세대주 요건이라든지 예치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체크를 해보셔야 됩니다. 이게 안 돼 있을 경우에 청약 당일에 청약조차도 해보지 못하는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상상만으로도 속이 다 쓰리네요. 그쵸? 자, 여러분, 이거 여러분이 챙기셔야 되지만 또 집사쇼 TV에서 한 번 더 챙겨드려야 되겠죠? 지금부터 꼼꼼하게 체크해드리려고 하니까요.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합니다. 집도 사게 하는 쇼호스트 집사쇼 TV. 자, 지금부터 분양 공고 전날까지 꼭 해야 하는 것 이라는 주제로 브리핑을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우리에게 중요한 날이 딱 두 날 있죠. 일단 분양 공고가 나오는 날, 그리고 특공이든 일반 공급이든 내가 청약하는 날, 요 두 날이 정말 중요합니다. 특히나 분양 공고일은 그 전날까지 맞춰 놔야 되는 자격 요건들이 있습니다. 요것들 미리미리 체크하셔야지 이거 안 해놓으시면요 당일날 당황하시거든요. 자, 눈앞에 있는 급한 일만 하다 보면요 정말 중요한 일을 놓치게 됩니다. 아이 돌보시고 또 가정일 하시고 설거지 빨래 이거 급한 일 절대 아닙니다. 아시죠? 정말 중요한 일은 청약 자격 요건을 맞춰 놓는 겁니다. 이래도 우선순위가 있기 때문에 이것부터 하셔야 됩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청약이란 내 집 마련이고요. 내 집 마련은 우리 가족들이 편안하게 살 수 있는 보금자리를 마련함과 동시에 노후자금까지 만들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에 이 일이 가장 중요합니다. 꼭 분양 공고 전날까지 해야 되는 것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집사쇼 TV에선 이런 것들 놓치지 않고 체크해 드리죠. 자, 우선 보시겠습니다. 힐스테이트 리슈빌 강일은 투기 과열 지구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1순위 조건, 세대주만 가능합니다. 세대원이신 분들 중에 세대주로 맞춰서 청약하실 분들 빠른 시간 안에 이거 바꾸셔야 됩니다. 이것도 알려드리겠고요. 두 번째로 청약통장 민간 분양이라서 좀 다릅니다. 종합저축통장과 청약예금, 청약부금 가능합니다. 모두 다 가입 후 24개월이 경과가 돼야 되는 상황이고요. 자, 그 다음에 지역별 예치금 맞춰 놓으셔야 됩니다. 부족하신 분들 맞춰 놓으시기 바랍니다. 또 서울 2년 이상 거주 50%, 인천, 경기, 서울 2년 미만 50%. 그래서 요거 주소지 맞춰 놓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84제곱미터는 100% 가점제, 101제곱미터는 50%가 가점제고 50%는 추첨제입니다. 따라서 저 가점자와 1주택자들에 넣어 놓으실 수 있는데 요거 수도권에 사시는 분들은 전부 다 청약해 보실 수 있잖아요. 그런데 주소지가 수도권으로 되어 있지 않은 분들 계실 거예요. 요것도 한번 체크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분양가 9억 미만인 물량이라서 84제곱미터 특공 물량이 있습니다. 특공 자격 요건 아시죠? 요거 딱 맞춰 놓으셔야 되고요. 특히나 민간 분양임에도 불구하고 생애 최초가 15%가 신설됐기 때문에 생애 최초 자격 요건 5가지 다 맞추셔야 되거든요. 요거 공고일 전에 맞추셔야 됩니다. 자, 요거까지 해서 제가 체크 하나하나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세대주 변경입니다. 이거는 모집 공고 전날까지 하셔야 돼요. 며칠 안 남았죠? 모집 공고 전날까지. 자, 힐스테이트 리슈빌 강일은 세대주만 1순위이기 때문에 지금 내가 넣고 싶은데 세대주가 안 돼 있다 하시는 분들은요. 반드시 이거 맞추셔야 됩니다. 신분증, 도장을 지참을 해서 동사무소 가시면 세대주 변경해 드리는데요. 요거 직접 못 가시는 분들은 민원24나 정부24에서 인터넷으로도 가능합니다. 주민등록 정정신고 요거 클릭하시면 되는 겁니다. 다시 한번 짚어드릴게요. 특히 투기 과열, 조정 대상 지역의 1순위 요건에는 세대주만 가능하고 세대원중 과거 5년 이내에 다른 주택의 당첨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1순위에서 제외되므로 유의하셔야 됩니다. 자, 이거 있는 경우에 잘못해서 넣었다가 당첨되시면 부적격 당첨 해당됩니다. 따라서 1년 동안 청약 금지거든요. 이것도 반드시 확인하시고 넣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세대 분리 가능 자격 요건 보시겠습니다. 주소지 이전을 한 만 30세 이상인 분 가능합니다. 세대 분리 하실 수 있어요. 다음으로 혼인 후 배우자와 독립 세대를 이룬 사람 세대 분리 하시면 됩니다. 세 번째, 이혼 혹은 배우자의 사망으로 1세대가 불가피한 사람 요거 세대 분리 요건 가능합니다. 다음으로 30세 미만이지만 최저 생계비 이상의 월 소득이 있어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사람 요거 세대 분리 가능하십니다. 자, 이렇게 되시면 세대 분리에서 세대주 요건 가능하거든요. 요거 언제까지 하셔야 돼요? 모집 공고 전날까지입니다. 다음으로
명의 변경해서 세대주가 되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이거 언제까지 하셔야 돼요? 모집 공고 전날까지입니다. 자, 이거는 일단 주민센터에서 반드시 세대주부터 변경하시고 세대주 자격을 획득하시고 나서 은행 가서 명의 변경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준비해야 되는 서류는 주민등록 등본,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청약통장 이렇게 가지고 은행 방문하시면 되거든요. 자,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게 청약통장별로 다 다르거든요. 주택청약종합저축의 경우 가입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을 통해서 명의 변경하셔야 되겠죠. 또 가입자가 개명한 경우 당연히 명의 변경하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청약저축인 경우에는 가입자가 사망한 경우 역시 상속의 개념으로 명의 변경하셔야 되겠죠. 그리고 가입자가 개명한 경우 명의 변경하셔야 되고요. 가입자가 혼인한 경우 이거 명의 변경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게 청약저축통장은 증여가 가능합니다. 가입자의 배우자 또는 세대 원인 직계 존 비속으로 세대주를 변경하는 경우, 즉 증여하실 수 있습니다. 상속과 증여의 차이는 아시죠? 상속은 돌아가신 이후에 받는 것, 증여는 살아 계셔도 받는 것. 이렇게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으로 예금 부금 통장 가지고 계신 분들 잘 들으세요. 2000년 3월 26일 이전에 가입하신 분들은 상속 증여 모두 다 가능하고요. 2000년 3월 27일 이후에 가입하신 분들은 상속만 가능합니다. 상속만 가능합니다. 증여 안 됩니다. 자, 다음으로 청약 통장을 변경하실 분들 계시죠? 요거 모집 공고일 전날까지 하셔야 됩니다. 전날까지 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면 청약 저축 통장 가지고 계신 분들 많이 계시죠. 요거는 공공분양에 넣는 통장이잖아요. 그런데 청약 예금으로 전환하길 원하시죠. 요거는 민간 분양에 넣는 통장이잖아요. 힐스테이트 리슈블 강일은 청약 예금 통장이 필요한 상황이죠. 민간 분양이니까 이렇게 바꾸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 이런 분들이 해당이 될 것 같아요. 일단 나는 유주택자인데 그러면 공공 분양에는 당연히 자격이 안 되죠. 그러면 청약 예금으로 바꾸길 원하시죠. 또 하나 청약의 납입 횟수나 총 납입 인정 금액도 낮은 분들 계시죠. 그러면 공공이 아무리 가지고 있어도 당첨될 확률이 없잖아요. 그럼 예금으로 바꾸셔야죠. 다음으로 저가점자라서 추첨제를 이용해야 되는 분들 계시죠. 이런 분들도 공공에는 추첨제 없잖아요. 그래서 청약 예금으로 바꾸셔야 되죠. 그 다음으로 특공 자격이 안 되는 분들 계시죠. 예를 들면 미혼이신 분들, 자산이나 소득 요건 미충족자들 계시죠. 이런 분들은 공공에 특공 물량이 많은데 아무리 가지고 있어도 될 가능성이 낮다 하시면 추첨제로 넘어오셔야 되잖아요. 그런 분들이 예금으로 바꾸길 원하실 겁니다. 자, 요거 언제까지 하셔야 돼요? 모집 공고일 전날까지. 자, 준비물은 청약 통장, 신분증, 청약 예금은 예치금을 넣어 놓으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예치금 부족분 채워 넣으실 금액 가지고 은행 가셔서 통장 변경하시면 되는데요. 이렇게 바꾸게 되면 가입기간 그대로 유지되나요? 물어보시는데 가입기간 그대로 유지되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어찌됐건 모집 공고일 전날까지 통장 변경 원하시는 분들은 완료하셔야 됩니다. 자, 세 번째, 지역별 예치금 맞춰 놓으셔야 됩니다. 청약 예금, 청약 부금, 공고일 전날까지 맞추셔야 되는데요. 자, 보시죠. 주택청약종합저축은 공고일 당일도 가능합니다. 돈 맞추는 거 당일도 가능하지만 예금, 부금 통장 가지고 계신 분들은 전날까지 맞추셔야 돼요. 자, 예치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서울특별시는 300만 원, 그 밖에 광역시는 250만 원, 그리고 경기도 기타 지역은 200만 원 넣어놓으시면 되는데, 자, 이 금액은 나의 주민등록 주소지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보세요. 요런 실수가 나옵니다. 이번에 열리는 힐스테이트 리슈빌 강일은 서울특별시니까 나는 300만 원 넣어놔야지. 이거 아니에요. 자, 나는 지금 수원에 산다 싶으시면 200만 원 넣어놓으시면 되는 겁니다. 내가 청약을 넣는 곳이 아니라 나의 주민등록 주소지에 맞춰서 맞는 금액을 넣어놓으시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또 하나 요거 자칫하면은 놓칠 수 있는 부분 체크해 드립니다. 예치금이 낮은 지역에서 높은 지역으로 변경된 경우 있잖아요. 예를 들면 수원에 살다가 3년 전에 서울로 이사를 했는데 다른 바쁜 일 때문에 예치금을 못 맞춰 놓은 거예요. 자, 공고일 현재 주민등록상 거주 지역에 해당되는 예치금으로 변경하셔야 되는데 아까 200만 원에서 지금 300만 원으로 맞춰 놓으셔야 되는데 그걸 안 했을 경우에 공고일 전날까지 맞추셔야 됩니다. 이거 꼭 기억하세요. 그런데 반대로 예치금이 높은 지역에서 낮은 지역으로 변경된 경우 있겠죠. 이때는 예치 금액 변경 불필요합니다. 또 서울 살다가 뭐 2천으로 이사하셨다. 그러면 금액이 낮아진 거잖아요. 이럴 때는 예치금 변경하실 필요 없습니다. 다음으로
주소지 변경해야 자격이 되는 분들 계십니다. 자, 요거는 모집 공고일 당일까지 하셔야 되는데요. 특히 부양가족 계산에 있어서 주소지가 다르면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 발생됩니다. 당일까지는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아이 교육 문제로 아이만 뭐 할머니 댁으로 주소 이전되어져 있는데 이럴 경우는 아이가 부양가족으로 인정을 못 받습니다. 부양가족 가점 한 사람당 5점이거든요. 이거 크게 실수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주소지 변경, 모집 공고일 당일까지 반드시 하셔야 되고요. 또 하나 생애 최초 자격 요건 중에서 혼인 중 또는 유자녀 조건에서 이혼 후에 양육권은 가지고 있지만 아이하고 엄마하고 또는 아이하고 아빠하고 주소지가 다르다. 이럴 경우 인정 못 받습니다. 자, 이럴 경우 모집 공고일 당일까지 완료하셔야 됩니다. 다음으로 성인 자녀가 부모와 같이 사는 경우 요즘 아주 흔하잖아요. 부양가족 계산에 있어서 주의할 점 알려드리겠습니다. 만 30세 미만의 자녀도 공고일까지는 주민등록이 함께 있어야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습니다. 아까 자녀 주소지 일치해야 된다는 거 요거하고 거의 비슷한 개념이죠. 근데 만 30세 고 언저리에서 요때 독립해서 주소지 옮겨버리는 경우 있거든요. 자, 만 30세 미만의 자녀도 공고일까지는 주민등록이 함께 같이 있어야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습니다. 또 만 30세 이상의 자녀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으려면 1년 이상 주민등록에 같이 있어야 됩니다. 요 점 기억하세요. 1년 이상 주민등록상 같이 있어야 부양가족 계산에 가산된다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으로는 생애 최초 특공 자격 요건. 요거 모집 공고일 현재 기준이 굉장히 많습니다. 요거 체크해 드립니다.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일 것. 또 하나, 부모님이 집이 있는데 만 60세가 안 되셨다. 그러면 모집 공고일 전까지는 반드시 세대 분리하셔야 됩니다. 만 60세 이상이 되시면 부모님이 집이 있어도 무주택자로 인정을 받는데요. 만약에 부모님이 계산을 했는데 만 60세가 안 되셨다 하시면 반드시 세대 분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생애 최초 특공 지원하셔야 됩니다. 자, 공고일 기준 근로소득자 또는 자영업자로서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자라는 기준이 있습니다. 또 하나, 공고일 현재 혼인 상태 또는 미성년 자녀가 있어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소지가 같아야 된다는 거죠. 공고일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혼하셨다면 양육권을 가지고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고 있어야 자격이 주어집니다. 민간 분양에서의 소형 저가주택은 특공에서는 유주택으로 인정이 돼버립니다. 자, 민간 분양이라서 이런 일이 벌어지거든요. 근데 요거 모집 공고일 기준으로 해서 금세 이걸 처분할 수도 없고 하는 거니까 요거는 미리미리 다음번에 공고 열릴 때 자격 요건 갖추기 위해서 참고로 알아놓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공고일 전까지 맞춰야 되는 내용들 설명을 드렸는데요. 날짜가 며칠 없습니다. 시간적인 여유가 없기 때문에 조금 빠르게 확인하신 다음에 며칠 상간으로 맞추셔야 되는 겁니다. 추운 날씨 속에서도 바쁘게 다니시면서 조건을 좀 맞춰 놓으셔야 되겠습니다. 자, 마치 엄마처럼 챙겨드리는 집사쇼 TV 맞죠? 예, 이거 아니었으면 큰일 날 뻔했네. 그런 분들 많이 계실 겁니다. 예, 엄마 같다니까 조금 웃으시는 분들 계시는데요. 제가 나이가 많습니다. 생각보다 나이가 많습니다. 나이 알려드리면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자, 오늘 내용 도움되셨다면 좋아요 꼭 한번 눌러주시고요. 구독은 기본으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내가 바빠서 미처 챙기지 못하는 부분, 너무 중요한데 놓칠 수 있는 부분, 이런 것들 집사쇼TV가 미리미리 챙겨드릴 거고요. 그리고 남보다 하나 더 알려드리려고 공부 많이 하는 집사쇼TV 주인장이니까요. 오늘 구독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알림 공유까지 부탁드리겠고요. 오늘도 제 영상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